매스컴이 유경수 여사 앞에 붙이는 형용구절에는 우아하고 재치있고 한복이 곱게 어울리고 미소를 잊지 않는다는 수식이 가장 많습니다. 모두가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말들이죠. 외국의 대통령이나 원수급 인물이 방한했을 때의 기념 촬영 사진을 보면 그녀에게는 어느 나라 퍼스트 레이디에게서도 느끼지 못하는 독특한 우아함이 있었어요. 외국인과의 비교가 유난히 돋보이게 하는 탓일까요? 유 여사의 한복 차림은 여성 사회에서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흔히들 몸매가 있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한복을 입은 것을 보면 한복의 아름다운 선이라든가 태가 잘 살아있어 우리 옷의 미를 새삼 깨우치게 되죠. 어떤 외국인은 유 여사를 가리켜 내추럴 최머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이걸 입어도 좋고 저걸 입어도 좋은, 웃어도 좋고 다소 곳이 있어도 좋은, 어쩔 수 없이 우러나오는 그런 매력을 일컬은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그녀에게는 퀼리 매너, 즉 여왕의 그것같이 어울리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란 고독하면서도 지불하는 것이 많은 자리입니다. 공적인 대가 없이 공무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복이 바로 대통령 부인이죠. 그러한 기미를 유 여사는 언젠가의 자리에서 항상 국민 앞에 시집살이하는 기분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비유로 실토한 적도 있습니다. 공인이란 가만히 있어도 혹은 지나치게 활동을 해도 말썽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옷을 잘 입어도 또 못 입어도 말들이 많은 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요즘 국무의식 같은 것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임 대통령 부인들의 경우엔 이 낱말을 심심치 않게 들은 기억이 있으나 이제는 간단히 그저 대통령 부인 또는 퍼스트레이디면 그뿐이죠. 한편으로 언어뿐만 아니라 이젠 사회 속에 어지간히 구미풍이 불어닥쳤고 불어닥친 만큼이나 퍼스트레이디 역할 또한 하기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통령 부인 가운데는 영향력이 크거나 전혀 없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 가운데 이런 면으로 가장 대조가 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와 제12대 테일러 대통령 부인 마가렛 테일러 여사를 들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여사는 불구의 남편이 미국의 역사를 깨뜨리고 사선을 가능케 했던 일에 가장 공이 큰 장본인이었어요. 대통령 취임식 전에서도 강요 부인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 하고 의상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 여사는 그런 문제는 아랑곳 없이 먼저 경제공황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의 생활상을 두루 살피고 다녔죠. 여사는 농부나 광부들과 함께 파티에 어울리고 춤도 추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들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붙여 타자로 찍은 다음 남편의 침대 옆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명실공히 소아마비로 발을 저는 남편의 눈과 귀와 다리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테일러 여사는 백악관에 살면서도 온갖 명예를 거절하고 아예 세상을 등진 사람처럼 세월을 보냈습니다. 군인이었던 남편이 대통령으로 입후보하는 것부터 반대했지만 남편의 취임 연회석상에 그녀가 없어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혀 나서지를 않았어요. 전쟁의 영웅으로 숭배받으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 일이지 왜 소란스런 정치에는 뛰어드느냐는 것이 그녀의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테일러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 그에게도 부인이 있었다는 것이 뉴스거리였다니 전자와 대조되는 그녀의 생활 태도를 짐작할 수 있죠. 유 여사를 보고 있노라면 루즈벨트 여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루즈벨트 여사는 서양식이고 유 여사는 동양적이라는 정도이죠. 유 여사의 활동은 정적이면서도 동적이어서 다양하고 포괄적입니다. 불우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 적극적인 생활 자세를 갖도록 이끌어주는가 하면 각 도마다 여성회관을 세워 부녀자들이 그곳에서 교양을 쌓을 수 있고 또 여가선용을 통한 부업 주도로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었어요. 유 여사를 중심으로 한양지회가 매년 발행하여 농어촌에 무료 배포한 희망의 등불이란 책자는 어려운 생활 여건과 빈번한 환경에서도 이를 딛고 일어서 보람과 희망을 찾은 많은 농어민들의 체험담을 싣고 있어 이를 본 사람들이 용기와 자신을 얻었을 뿐 아니라 농어촌에 보이지 않는 힘을 주어 오늘날까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자그마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 여사의 사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어린이들에 관련된 일이었어요. 지난 수년 동안 전국의 낙도와 벽지 초등학교에 매달 어린이 교양월간지를 보내고 있다거나 서울 변두리에 있는 시민 아파트에 도서실을 차려주어 아파트 입주자들의 정서 함양과 어린이 학습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왔죠.
그동안 양지회가 매년 전국 오지초등학교에 보내온 양지문고가 올해로 500여 학교에 이르게 되었다는 보도는 듣는 사람들에게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유교사의 성장 과정이 적힌 책을 보면 충북 일대의 이름이 높았던 옥천군 대지주 육종관 씨의 둘째 영예로서 수많은 하인들로부터 작은 아씨라 불리며 자란 유경수 여사는 지체를 중히 여기는 엄한 가풍에 몸담아 왔다고 적혀 있어요. 이와 같은 성장의 일면이 언제 보아도 흐트러진 흔적 없이 우아한 기품을 지닌 오늘의 그녀를 형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교사는 노력하는 여성이었어요. 남편이 혁명을 성공시켜 한나라의 국사를 책임지게 되자 그녀는 대통령 남편을 보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4개의 전문 인사들을 초청해 매일 오전에 2시간가량 강의를 들었으며 그 내용도 국사, 세계문화사, 고고학, 철학, 사회학, 정치외교사 등 매우 다채로웠죠. 위수령이 발동되었던 무렵 유교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던 서영희 전 국회의원은 헌법을 해석하는 그녀의 박식에 내심 놀랐다고 해요. 비단 헌법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있노라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가견의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머리가 아주 총명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퍼스트 레이디들과는 달리 여론에 남달리 민감한 유교사를 매스컴은 청와대의 야당이라고 자주 불렀어요. 가능한 각 분야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민의를 알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을 대통령 가족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녀를 매스컴은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분이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노파심에서 자주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그래서 아마 나에게 이런 칭호가 붙여진 것 같지만 내가 뭐 정권을 넘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기 위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니 대통령에게는 안심하시라고 그러지요. 라고 하며 청와대 야당설에 관해 해명을 했습니다. 유교사는 대화하면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아마 그분이 좋아하는 말인 것 같고 거창하게 표현하면 그녀의 생활 철학이 거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하죠. 항상 노는 일에는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이 끝났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시간이면 꼭 숙제를 안 해놓은 학생처럼 불안하다 했어요. 유교사는 또한 성실이란 낱말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 낱말의 행동화인 것이죠. 가정에 대해 성실하고 이웃에 대해 성실하고 더욱이 자기 자신에 대해 성실하게 살아나간다는 그러한 뜻의 성실. 어록이랄 것까지야 없지만 유교사의 말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은 건강과 성실이다. 성실은 재능을 능가한다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생전 캠퍼스를 자주 방문했다고 해요. 유교사가 탄 크라운 승용차가 경희의 문을 들어서자 길 양편에 서 있던 남녀 학생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본관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끊이지 않는 박수와 환영 인사로 퍼스트레이디 유교사는 밝게 웃으며 총장을 비롯한 교처장 및 교수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학생들이 기다리는 대강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총학생의 초청으로 이날 대강당에서 열렸던 진지한 문답에는 약 3천여 명의 남녀 젊음들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들은 소풍 가기 전날의 어린아이들처럼 기분들이 마냥 부풀어 있었고 남녀 학생들이 한결같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응석반 자랑반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은 마치 다정한 모자지간의 정겨운 대화처럼 분위기가 유쾌하고 부드럽기만 했죠. 학생들의 짓궂은 질문에도 유교사는 당황하지 않았고 시종 위트와 미소 속에 학생들의 물음에 진지하게 응하고 답하는 성실성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유교사라는 한 인간을 알기 위해 몇 대목 참고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통령 부인도 마크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유교사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또 요즘 신문방송의 신빙도를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의 여성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지요? 대통령 부인의 직접적인 외교는 그 나라 실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외무장관을 비롯한 관직 외교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태여
내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공무원의 사기 문제도 생각해 주어야지요. 아내로서의 입장은 내조하는 것으로 충분할 줄 압니다. 비단 외교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좋은 생각이 있다면 행정부건 일반 사회단체건 간에 말해줘서 그 책임자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자신도 있지요. 신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신문이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아요. 한국 여성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은 먼저 상대방 나라의 장점을 충분히 찾아서 대화에서 흥미를 갖게 하여 서로가 이해한 뒤 우리의 장점을 이야기하여 서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요. 데모로 인해 제적된 5명의 본교생에 대해 모정으로 구제하는데 힘써주실 수는 없는지요?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께서도 매우 가슴 아파하십니다. 자녀를 데리고 있는 나 역시 총학장님, 교수님, 또 부모님, 그리고 교우인 여러분 못지않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처리는 총학장님들께서 하실 것이지만 여러분의 뜻을 틀림없이 대통령께 전해드리지요. 더구나 그런 문제는 학생들에게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기성세대의 한 사람인 나로서도 항상 미안하게 여기며 이 점은 기성인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도 나는 가끔 익명으로 된 금지된 신문을 봤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아직도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소를 밝히면 기꺼이 만나 얘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난처한 질문을 해도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모 교수는 유교사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혼탁한 정치가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아니었으며 웅변가의 달변도 아니었다. 어머니로서의 자상함을 대학생에게 보여주었으며 대학생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었다. 고 소감을 말했지만 청와대로 학생들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유교사는 그로부터 열흘 뒤에 이를 이행했습니다. 유교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녀가 재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위트라는 것이 얄팍한 말재주가 아닌 진지하게 살아가는 인생 경험론 같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녀의 위트는 적어도 유교사가 체험하고 인식한 생활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로 우리 학생들을 초청한 날은 송편, 도넛, 슈크림, 딸기, 콜라 등 메뉴가 푸짐했어요. 보통은 음식을 질 위주로 간단하게 내놓지만 오늘은 한창 식욕이 왕성한 학생들이라 질보다는 양을 택했지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퍼스트레이디가 한마디 하자 학생들은 와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한 가정에서의 여인의 위치란 때로는 남성에 비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거울 때가 있죠. 부실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불건전할 때 청소년들은 더욱 많이 비뚤어진다는 것이 유교사의 지론이었어요. 유교사는 여성의 행복이란 각자의 성격에 따라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으나 나는 평범한 아내로서 의, 식, 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환경에서 그리고 남편과의 사랑 속에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가운데에서 여성의 행복을 찾고 싶다.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 퍼스트레이디로서의 공인의식을 어쩔 나위 없이 가져야만 했고 그 역할을 또한 훌륭하게 해냈던 분이 유교사였죠. 대통령 선거 때 유교사의 대전 유세장 잠입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대전으로 떠나보내고 초조한 마음에 혼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대통령 몰래 유세장에 내려갔어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옷을 노티나는 것으로 골라 입고요. 그러나 주변의 군중에게 발견되어 군중을 떠들썩하게 하는 바람에 유세장에 잠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유세를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은 유교사에게 분명히 선거운동 방해가 아니냐, 선거운동 방해죄로 고발할까? 내게 말이라도 하고 내려왔으면 놀라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고 조크를 던졌다고 합니다. 한국적 풍토 속에 그리고 유교사의 인간상을 잘 말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소신껏 행동하며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유교사가 좋아하는 인간상이었어요. 박 대통령의 소령 시절 여사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때는 박 대통령이 권력은 물론 그 밖에 다른 것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한낱 영관장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순간 무척 믿음직스러웠다고 했어요. 더구나 주관이 뚜렷이 서 있는 듯한 그 눈에 마음이 끌렸다고 유교사는 후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서민 속에서 자랐고 서민 속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소원이라는 박 대통령의 서민적 삶을 뒷받침하듯 대통령 집안의 가풍 가운데 첫째가 검소라고 유교사님은 말했어요. 박 대통령은 처음 취임하면서 내핍 생활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유교사가 그때 청와대 식구들의 생활은 한국 중류가정의 생활 정도로 체면 유지만 하겠다고 말했죠. 농민의 아들로 어려움 속에 자라 검소와 절약이 절실하게 몸에 밴 박 대통령이 언젠가 시골에 가는 길에 넥타이가 너무 노색인 것 같아 다른 것으로 갈아 매었으면 좋겠다는 부인의 말에 시골 가는 사람이 넥타이를 매는 것도 민망한 심정인데 뭘 고르기까지 하겠냐면서 그대로 지방 출장을 갔었다는 얘기며 사진을 찍을 때도 카메라맨이 좀 좋은 것을 뽑기 위해 몇 번 거듭 찍으려 들면 한 번이면 됐지. 아까운 필름을 왜 낭비하느냐며 나무란다는 박 대통령의 일상 성품을 유교사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남편을 모시는 유교사의 몸가짐과 행동에 또한 언제나 검소가 배어 따라다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정한 미소를 담고 항상 활기차게 움직이는 퍼스트레이디 유경수 여사.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발벗고 뛰어다니신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유일하게 설립을 허가한 공익법인입니다. 상암동에 기념관이 건립된 이후부터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지원 없이 오직 국민 여러분의 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갑니다. 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계좌 입금 후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꼭 연락주세요.